이전 시간에는 그 전체적으로 이제 뭐 명리학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있다, 뭐 선천운과 후천운에 대해서 뭐 그냥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오행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 부분은 뭐냐면 이제 선천운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선천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내 사주팔자에 대해서 어떤 날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후천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후천운이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작용하는 운을 후천운이라 하거든요. 그 후천운의 첫 번째가 뭐냐?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선천운과 후천운이라 했잖아요. 자, 선천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생년월일시 사주, 생년월일시가 작용하는 것은 선천복이라 해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고 정해진 복을 본다면 이름과 상호, 후천복이라 해서 그 사람의 생년월일시에 어떤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노력의 성과가 좋을 수도 있고, 또는 도리어 해를 입힐 수도 있어요. 잘못해서. 그래서 이름은 사주팔자, 태어나는 생년월일시 다음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거나 해를 주는 작용을 하는데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좋은 이름이란 후천운 중에서 가장 많은 역할을 하는 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작용하는 운 중에서 가장 많은 역할을 하는 게 1번 이름이에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작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번째가 인간관계예요. 내가 태어나면서 정해지는 내 운명, 인간관계는 아버지, 뭐 어머니, 형제, 자매, 뭐 그런 정해진 인간관계를 제외한 친구라든가 뭐 동료라든가 배우자라든가 자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내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인간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또 달라지는 부분이고요. 또 세 번째가 이제 환경적인 요인인데, 그 부분은 좀 이따가 교육을 할 거고요. 일단은 이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좋은 이름이란 뭐냐? 내가 태어난 생년월일시에 이제 목화, 토, 금수, 오복을 봐야 된다 했잖아요. 오복 중에 부족한 복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 부족한 복을 이름으로 보완을 해줘야 됩니다. 옛날에는 이름을 장명을 할 때 한자 위주로 이름을 많이 지었어요. 그 시절에는 한자를 많이 썼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한자보다도 더 많이 쓰이는 게 소리입니다. 전달되는 소리, 타동에 전달되는 기운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이 한글이고요. 한글을 많이 쓰기 때문에 한자보다도. 기본적으로 내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내 사주팔자의 부족한 오행이 뭔지를 알고 그 오행을 이름에다 넣어야 되며, 그리고 아까 공부했던 목화, 토, 금수 5행으로 인해서 사주의 부족한 기운을 보완을 하고 이름 세 글자가 상생을 맞춰가며, 그리고 우리나라는 한자를 쓰는 나라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자까지 맞춰줘야지 정말 좋은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사주에, 선천적으로 타고난 사주팔자에 재물운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름에 재물운이 따르도록 보완을 해주는 게 맞고, 또는 사주에 타고났는데 공부를 못해. 그러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오행을 이름에다 넣어주는 게 좋고, 또는 이제 내한테 생기를 주는 글씨가 없어서 건강이 약해, 안 좋아. 그러면은 이제 내한테 생기를 주는 글씨를, 오행을 보완을 해가지고 이름에다 넣어주는 게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사주의 약한 기운을 이름에다 보완을 해주는 게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고급 자동차에 오른 것처럼 후천적인 부분으로 인해 가서 선천적으로 타고난 내 인생의 굴곡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이름의 기준이 크지만,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내 이름 플러스 알파로 그 사업체의 이름, 상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를 또 잘 지어야 되는 부분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름 장명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장명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영상을 하나 더 볼 건데요. 이 영상은 한글날 특집으로 방송이 되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시고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면 누구나 긴장하기 마련이죠. 사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뉴스를 끝내고 나니까 이제서야 좀 편안해지네요. 카메라에 이렇게 불이 켜지면 말투나 표정이 평소와는 완전 다른 사람처럼 변하게 되거든요. 방금 전 뉴스를 하던 저와 지금 제 모습이 이렇게 다른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나요? 매일같이 쉴 새 없이 말을 하는데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느냐고요?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실험 다큐 말의 힘,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 그런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네요. 제대로 한번 짜증나게 네, 할까요? 짜증나.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볼까요? 4주 후 안녕하세요. 맡긴 물건 찾아왔습니다.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달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얘 보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을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어디 달린 것도 아니고 여기 세반고리관이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귀가 밥에 있나요? 3, 4일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이랬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더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에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밥풀이 한 달 동안 겪은 일을 기록한 사진인데요. 그 결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지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들려줬을 뿐인데 보이시죠? 이렇게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될 정도로 다르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만약 밥풀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 동료였다면 어땠을까요? 건강한 파동과 밝은 에너지를 전해주는 말의 힘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의 말과 글을 아끼고 지키는 길, 그 시작은 배설하는 말이 아닌 배려하는 말, 또 어렵고 난해한 글이 아닌 쉽고 편한 글을 쓰려는 노력에서부터 출발하는 건 어떨까요? 저부터 한번 실천해보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 중에도 말에 대해서 속담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은 자기 또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게 되고 또 듣는 사람 또한 마찬가지 그 말을 들어서 기분도 좋게 되는 거예요. 이 또한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불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값어치도 달라지거든요.
제가 한 분을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고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과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그 사람이 행동 거짐이 달라져요. 선생님이라고 하는 사람과 마찬가지. 뭐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리에서 전달되는 그 기운이 가장 크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봤을 때 제가 그 손님 중에 어떻게 작용을 해가지고 달라지는 부분이 있었냐면, 쌍둥이에요. 쌍둥이. 제 손님 중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똑같은 환경이잖아, 그죠? 똑같은 엄마 아빠에 똑같이 자랐어요. 그러니까 형제예요, 형제. 형제인데 똑같은 날 똑같은 시에 사주 또한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근데 다만 다른 게 이름만 달라요. 그래서 이름을 봤는데 처음에 왔을 때 이름을 한 명은, 그러니까 다 집에서 어른이 지어주셨는데 한 명은 되게 잘 지었어요, 운 좋게. 근데 한 명은 되게 안 좋게 지었어요. 아까 보셨다시피 그 상생관계만 봐도 상생관계를 맞추어서 장명하는 애와 상생관계가 상극을 해서 장명한 이름을 둔 애를 비교를 하니까 이름을 잘 지은 애는 굉장히 엘리트로 컸어요. 공부도 잘하고 뭐 애도 착하고 되게 성실하고. 근데 이름을 잘못 지은 애는 좀 엇나갔어요. 삐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왜 뭐 때문에 문제냐라고 이렇게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쌍둥이이기 때문에 사주가 똑같잖아요, 생년월일시가. 근데 다만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이름이 이렇습니다라고 해서 이름을 개명을 하라고 했어요. 개명을 하고 난 뒤부터 얘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그 이름이 어떻게 불리냐에 따라서 그 선천운에 타고난 성향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잘 지어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또 한 손님은 사업을 하는데 가게를 운영을 하면서 돈이 없어가지고 기존의 가게를 인수하면서 기존에 있는 간판을 그대로 썼대요. 근데 되게 잘 되던 가게를 권리금을 많이 주고 들어갔는데, 들어가고 나서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기존에 이만큼 매출이 있었는데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뭐 똑같이 레시피도 똑같이 하고 그렇게 다 하는데도. 그러니까 내 운도 중요하지만 내 운이 안 좋으면은 후천적인 부분, 상호의 작용으로 인해서 그 부분을 보완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기존에 사용했던 그 상호가 나한테는 안 맞았던 거였죠. 기존에 그 사업을 운영했던 그 사업주는 그 상호가 잘 맞아가지고 장사를 잘 됐었던 거고, 새로 인수했던 사람은 그 상호가 너무 안 맞았던 거예요, 상극을 하는. 그래서 그 상호를 쓰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상호 변경을 권유를 해서 상호를 바꿨어요. 그 상호를 바꾸고 난 뒤부터 서서히 매출이 올라가고 나서는 그분이 한 10년 정도 제 고객인데 1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어요. 1호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체인점을 5개나 내고 있고, 그 인근에, 본점 인근에 주변에 땅을 다 사가지고 사무실도 차리고 건물도 올리고 뭐 그렇게 너무 성공을 해가지고 그분은 저한테는 굉장히 기인이다 그러면서 잊지 못하는 고객 중에 한 명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이제 후천운 중에 두 번째